안녕하세요. 드립니다. 지금 기업님과 관련해서 모두들 중구난방하고 있어서 상세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안 해도 되는데 선포를 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죠.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이는 좌파에서도 욕을 먹고 우파에서도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탄핵을 하지 않고 흘러가면 안 되죠. 지금 그동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사실 윤석열이가 총선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의료 집단을 일부러 건드린 거죠. 일부러 건드려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서 오늘날의 계엄령까지 이어지고 있죠. 왜냐하니까 윤석열이가 하는 말이 야당이 대통령을 무시를 해서 그리고 예산안을 삭감을 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고 했죠. 또한 선관위 부정선거도 하나의 이유를 들고 있죠. 이게 다 개구라죠. 윤석열이가 일부러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할 명분을 만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은 총선 바로 직전, 즉 사실 일주일 전에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환호를 했을 건데 두 달 전부터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충분히 시간을 주고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의사 집단들의 반발을 일으켜서 결국은 총선 후에 야당에게 표를 밀어주고 보수를 완전히 박살을 내놨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윤석열이가 말을 한 것처럼 예산안을 영어로 만들어 놨죠. 대통령 뭐 특활비라든가 그리고 원전 그리고 검찰, 경찰 특활비 등을 삭감하고 영어로 만들어 놔서 대통령이 돈이 없으니까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홧김에 화가 나 가지고 부정선거를 조사를 하겠다고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니까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도 계엄령을 선포를 하려고 하면은 치밀하게 군부가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동원을 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폭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그냥 터뜨린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전 세계 모든 계엄령을 보더라도 군부대를 동원을 해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계엄을 해제를 시킬 국회의원들을 사전에 잡아들이고 또한 좌익들을 잡아들이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건 사실 계엄령이 아니죠. 그냥 사전에 다 알려주고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를 해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느슨하게 한 것이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계엄령의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을 시키고 경계를 해야 될 국가 1순위로 꼽힌 거죠. 그래서 각 국가들은 대한민국에 유행 경보를 내고 우리들의 철전 동맹국인 미국은 비자 발급을 중단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어설픈 계엄령을 보면은 그리고 총선을 보면은 이게 모두 윤석열이가 계획을 한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묻겠죠. 왜 멀쩡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느냐고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NWG에 계획하면은 한반도는 적화가 돼야 되고 적화가 된 한반도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흡수를 해서 향후 내전이 일어났을 미국을 공격을 해서 다시 연합군의 공습으로 한반도를 초토화를 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NWOG의 지시대로 차곡차곡 가고 있죠. 근데 지금 내가 말을 하는 NWOG는 사실 뉴 월드 오더 거버먼트라고 해 가지고 신세계 질서 정부죠. 지금의 전 세계는 NWOG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죠. 그 통일된 기구가 무엇이냐 하면 유엔이죠. 사실 NWOG는 유엔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뒷 배경에는 영국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국이 있죠. 그리고 미국은 덜덜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 세계 지배자들이 윤석열이에게 지시를 하니까 윤석열이는 꼭두각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국무회의에서도 비상계엄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밀어붙였죠. 그리고 그 결과 국방장관은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고 또 자살을 시도를 했죠. 왜냐니까 군인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계엄령도 아니고 계엄령이 아닌 것도 아니고 어중중한 술수에 걸려들어서 군대의 명예가 완전히 실추가 됐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업력 인해서 155조가 날아가고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가 빵꾸가 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군 고위 인사들하고 소방사 사령관과 군 고위 인사 5명과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직무가 정지되고 안보가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바로 탄핵이 되고 새로운 지도자를 내세워야 하는데 한동훈이가 또한 마찬가지로 NWG 꼭두각시죠. 야가 탄핵이 되는 것을 저지시켰죠. 그래서 탄핵을 빨리 시키고 새로운 우파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위법된 기업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우파가 잘못된 행동으로 욕을 먹어도 다시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밀어주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정우파 극자인 윤석열을 빨리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승복을 하고 깨끗하게 인정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발을 시켜야 되겠다고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한동훈이가 브레이크를 잡아 가지고 탄핵을 부결을 시켰죠. 사실 이게 다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20년, 21년, 22년도에서부터 계속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대한민국 마지막 대통령이고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탄핵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 남침에 의해서 적화가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잘못된 선택으로 먼저 탄핵이 되고 계엄령이 선포가 된다고 시나리오를 분석했었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아무런 명분도 없이 계엄령 선포를 할 줄은 몰랐죠. 하지만 크게 봐서는 탄핵과 계엄령 선포라는 제가 예상한 것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내건 4.3 부정사건에 대해서 계엄군을 동원해서 선관위를 서버를 압수수색을 한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4.3 사건은 4월 달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면은 국민들의 정권을 부여받은 윤석열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대국민 담화를 해서 총선 부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겠다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죠. 지금처럼 불법적인 계엄령을 통해서 하면은 우파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우파를 무너뜨리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국가의 안보를 빵꾸를 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이제 14일 날 극좌인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의해서 탄핵 투표가 진행이 되겠죠. 이때는 국민의힘 당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탄핵 투표에 참석을 해서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겠죠. 근데 탄핵을 시키면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직무 정지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심판을 받으려고 하면은 또 3-4달 뭐 6달 이상이 훌쩍 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군부대 인사들로 해서 군부대 지휘권이 비어 있고 경찰 지휘권이 비어 있고 이제 좌파 윤석열이가 대통령인데 이 군 통수자인데 진짜로 군 통수자 자리도 비게 되죠. 그 사이에 북한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넘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짜가 16일 대한민국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7일 후인 23일 북한이 내려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3일간의 사이버 테러로 인한 대한민국은 대정전 속으로 빠지고 땅굴로 기습 남침을 한 북한은 대한민국을 3일 안에 적화를 시키겠죠. 보통 전쟁은 토요일, 일요일에 생기기 때문에 21일 내지 21일 날 넘어올 가능성도 많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세계가 크리스마스를 기념을 한다고 짧은 동영상 티저를 만들었는데 그 동영상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NWG가 대한민국의 적화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전 업무론으로 분석을 하면은 산타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8톤 트럭에 치이는 것이죠.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적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타는 식물 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가리나가 나타나서 대신 선물에 주기 위해서 식물 인간이 된 산타를 보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잠들어 있죠. 이게 분석을 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때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기습 남침을 하고 대한민국을 적화를 시키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대정전 속에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서 잠에서 깨어나면은 이미 적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전 업무론으로 보았을 때 그렇고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 1990년 미국 국회 연설에서 9월 11일 날 NW를 외치죠. 즉 신세계 질서를 외치죠. 그들의 어젠다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신세계 산타 티저에서도 붉은 글씨로 신세계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이 신세계라는 글씨 자체가 신세계 백화점이 아니라는 것을 업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NWG는 사람들에게 신세계를 빗대어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 하에서 자신들의 계획하에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를 해준 것입니다. 물론 실전 업무론적으로 분석할 때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한 대한민국 적화와 전 세계 대공황과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고가 여기저기 영화, 음악, 그리고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너무나 많이 예고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이죠. 13일 날 윤석열이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14일 날 탄핵이 되기 때문이죠. 이번 14일 날 토요일 탄핵 투표 전 이재명이가 11일 날 탄핵 투표 발의를 하고 14일 날 탄핵 투표를 들어가는데 이제는 국민의힘도 탄핵 투표에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윤석열이가 어제죠. 용산에 경찰이 가니까 윤석열을 만나질 못했죠. 윤석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모처에 숨어 가지고 국정원이나 아니면은 기무사에 숨어 가지고 군대를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가짜 계엄령이 아닌 진짜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서울에는 탱크와 장갑차가 다니겠죠. 그래서 13일 자정에서 14일 새벽 3시 사이에 윤석열이가 기습적으로 또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군부대가 나서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니까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저질러진 완전 우파를 때려잡은 어설픈 계엄령으로 인해서 명예를 먹고 사는 군 관련 고위 인사들이 명예가 실추가 되었고, 특히 여기에 억울하게 만루던 김용원 국방장관은 구치소에 수감을 돼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자살을 시도를 했죠. 그래서 군인들은 명예를 먹고 살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저 한 몸을 불사르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에 의해서 계엄도 아니고 계엄령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도대체 이상한 수에 걸려 가지고 완전히 군의 명예가 실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사건 이후로 지금 직무 정지를 당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래서 군복을 벗고 군대에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군부대는 안 그래도 문재인 때 너무나 많은 일을 당했고 지금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뭉쳐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군부대는 자기들이 완전히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은 나라가 아니죠. 이제 명분을 가지고 나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군부대에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면은 군부대 관련자들은 윤석열을 내치고 당연히 쿠데타를 할 가능성이 많고, 또 쿠데타를 하게 되면은 뒤따르는 것이 계엄령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더 엉망이 되는 것이죠. 뭐 70년이 아니라 50년 그 6.25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적화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윤석열이가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탄핵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힘이 탄핵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국가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가 구멍이 뚫리고 지금 해외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요주의 상태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빨리 해가지고 윤석열을 제때 탄핵을 시키고 새로운 지도를 빨리 뽑아가지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했다면 이런 사태까지 안 왔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게 되면은 사법재판소에 가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 동안 직무정지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지금 군대와 경찰은 개판났죠. 위장우파 극자인 윤석열은 군 통수자죠. 통수자가 직무정지가 됐죠. 그러면은 그 누구 하나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상황에 급박한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어설픈 계엄령에 함께 가담을 하는 바람에 함께 탄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덕수 위에 세 번째가 누가 되니까 부총리가 서열 3위가 행정부 최 대통령직을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개혁은 장관이 아무런 사실 실권이 없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물 위에서 키를 잃고 바다를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게 되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런 어설픈 계엄령으로 계획된 계엄령으로 NWJ 지시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놨죠. 그런데 바보 같은 극우파들은 이런 윤석열을 빨고 지지를 하고 끝까지 가자고 하고 있죠. 나라를 망치고 있는 이 놈들은 빨갱이보다 더 못한 놈들이죠. 더 나쁜 놈들이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권력을 집착을 하는 것이죠. 이때 만약 안보가 뻥 뚫려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려와서 한반도를 적화를 시키면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12월 13 일이 지나고 14일 탄핵이 만약에 종료가 되면은 그다음에 더 큰 암초가 생기죠. 이제는 미국에서 19일 날 미국 연준에서 FOMC를 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많죠. 우리나라 날짜로 19일 새벽 뭐 3 시인가 그렇죠. 미국 날짜로는 18 일이죠. 19일 새벽 3 시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물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0.25 스몰 컷을 단행을 하면은 바로 그날 19일 아침에 일본 중앙은행인 BOJ는 미국의 금리 인하 다음 바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죠. 그러면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엔화와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엔화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8월 달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바람에 전 세계 경제가 개판이 되었죠. 초토화가 됐죠. 주가가 떨어지고 엉망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19일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바로 골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북한에서 21일 토요일 또는 22일 일요일 전격적으로 기습 남침을 감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1 일, 22일, 23일 날 북한에서 전격 기습 남침을 감행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 대한민국은 적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전쟁도 제가 늘 말을 하고 있듯이 사이버 테러에 의해서 먼저 대한민국의 대정전을 일으켜 가지고 통신도 주들시키죠. 그래서 국민들은 대정전 하에서 3 일을 지내기 때문에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와 뭐 기타 주요 도시가 단지 조금 소요 사태로 시끄럽다가 그리고 통선이 두절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막막한 상황이 3 일간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은 아무런 영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다가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고 TV가 켜지고 TV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한반도는 적화 통일이 됐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똥오줌을 다 싸고 기절하겠죠. 진짜 그런 짓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짓이. 그래서 내가 5년 전부터 이런 NWOG의 계획을 분석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피난을 하라고 계속 말을 해 왔죠.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고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모론 카드에서도 2012년 148 카드가 나왔죠. 그리고 2012년 7월 24일 앞에 코트2가 나왔죠. 그리고 2020년 3월 14일 3일서 카드가 나왔죠. 이런 카드를 통해서 NWOG는 사실은 친절하게도 전 세계가 앞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 들어가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적화되어서 사라질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고 이것을 아는 국민들에게 대비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음모론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시를 했죠. 그리고 제가 5년 동안 계속 부르짖었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제 말을 전혀 믿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WG 시나리오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왜 NWG가 한반도를 적화를 시키냐 하면은 한반도가 적화가 되어야지만 3차 세계대전 트리거가 작동이 돼서 전쟁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니까 80억 명의 전 세계 인구를 가지고 양자 컴퓨터와 AI와 로봇으로 구동이 되는 4차 산업 시대를 모두들을 데리고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80억 명의 인구가 함께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4차 산업 시대에는 인구가 필요가 없는 시대인데 필요가 없는 인구가 75억 명 이상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소요 사태와 반정부 데모와 항상 데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 잉여 인간들을 제거를 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발전을 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기 때문에 전 세계 엘리트들이 여기에 모두 참전을 해서 유엔의 지시하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학살을. 그리고 3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인구의 거의 90% 이상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약 5억 명 이하의 인구만 남게 되겠죠. 근데 이들이 대학살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처음에는 백신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생각 외로 사람들에게 치명성을 주지 못했죠. 물론 뭐 하나의 계획이었겠죠.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진행했는데 그 정확한 계획의 의미를 우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를 학살을 하고 그리고 5억 명 정도 이하를 남긴 채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반도는 북한에 의해서 적화를 시키죠. 그리고 요번에 한반도가 적화가 되면은 지금 현재 2023년 대한민국 인구 기준이 약 한 5,170만 명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중에 4천만 명을 북한을 통해서 학살을 시키죠. 나머지 1,000만 명 정도는 살려두는데 거기에는 반도체 기술자 그리고 군부대의 고급 요원 그리고 각 기업에 있는 고급 기술자들 그리고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자들 이런 식으로 고급 인력들을 살려두고 이 고급 인력들을 향후 미국을 공격하는 데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천만 명 중에서 4천만 명을 모조리
돈가스를 통해서 죽이겠죠. 그리고 이 죽인 4천만 명의 시체가 말이 4천만 명이지 엄청나죠. 그러면은 이 4천만 명에 대한 시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땅굴로 이것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1970년대 김일성이가 스위스로부터 터널 보링 머신을 수십 대 이상 수백 대를 들여와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50여 년 이상을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를 땅굴로 뚫어 놨죠. 그래서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땅굴이 엄청 깊게 또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체들을 땅굴로 묻어서 흔적을 없앤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땅굴이 베트남의 호치민 땅굴이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은 큰 터널이죠. 그래서 땅굴에 대한 개념을 국민들이 어설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만든 땅굴은 탱크와 장갑차가 드나들고 30분 안에 만 명 이상의 수만 명 이상의 군부대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세계 인권 협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학살이 자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를 하러 오겠죠. 그런데 조사를 하러 오더라도 땅굴에 지하에 다 묻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을 하게 되면은 현재 대한민국이 예전에 세계 경제 10위였는데 지금 세계 경제 12위죠. 그리고 세계 군사력 5위죠. 이것을 경제력과 군사력 흡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미국을 침공을 하죠. 경제력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주고 군사력은 지금 대한민국 기술은 북한이 지금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합쳐지면은 1 년에 수백 기 이상의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을 침공을 하죠. 근데 미국은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미국이 북한이 침공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미국은 곧 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론 분석에 의하면은 제가 항상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는 암살을 당하게 되고 곧 있으면은 바이든은 심신미약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유고로 인해서 대통령직 사임을 하게 되고 대통령직을 사임을 한 바이든의 뒤를 이어서 지금 부통령인 해리스가 46대 자녀 대통령직을 이어받겠죠. 근데 그게 내년 2025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1월 20일이 되면 미국 날짜로 그렇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1월 20일 전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트럼프는 암살을 당하고 바이든은 유고를 당하고 카멀라 해리스가 46대 자녀 대통령직을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개판이 되고 내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에서도 실전 음모론으로 바라본 2차 한국전쟁, 3차 세계대전, 대공황이란 제 책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이번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2명의 대통령이 탄생을 한다고 했죠. 한 명은 45대 미국 대통령이죠. 한 명은 대통령에 당선이 될 47대 트럼프고 또 한 명은 46대 카멀라 해리스라고 설명을 해 드렸죠. 그래서 미국도 이런 트럼프 암살로 인해서 완전 개판으로 가고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내전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왜 내전으로 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서도 설명하고 그동안 5년 동안 계속 설명을 해 드렸지만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 세계가 4차 산업 시대로 가기 때문이죠. 인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4차 산업 시대로 가면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로봇하고 AI하고 슈퍼컴퓨터에서 모든 것이 조작이 되는데 50억 명의 인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NWOG가 생각한 적정 인구인 전 세계 인구를 5억 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75억 명의 인구를 전쟁을 통해서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4차 산업시대로 진입을 하겠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LTE들은 이러한 전 세계 또 인류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대학살인데 이들이 볼 때는 지구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나치가 사람들을 어 대학살을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인류를 상살하겠죠. 지금 이러한 상태로 북한은 한반도를 직할한 후에 대한민국 인구를 학살하고 또한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각 국가들은 NWOG에서 할당이 된 인구를 전쟁을 통해서 다 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3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한반도에서는 제주도는 약 40만 명, 한반도 본토에서는 40만 명, 약 합쳐서 80만 명만 생존하고 지금 한반도 남북의 인구를 합쳐 가지고 약 8천만 명 정도가 되죠. 그 8천만 명 정도가 다 죽고 NWOG가 음모론 카드에서 예고를 한 것처럼 1%의 인구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가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내전으로 가고 또 내전으로 가는 이유가 4차 산업이 개막이 될 때는 전 세계에 강대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 가지고 통일이 된 NWOG 즉 신세계 질서 정부의 지시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4차 산업 시대에도 미국, 소련, 일본,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있으면은 다 자신의 머리를 뒤밀고 나와서 "내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라고 또다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이런 3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강대국들을 모두 없애고 하나의 군소 정부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도 내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 인구가 한 1억 5천인가 2억 정도가 되죠. 그중에서 약 5천만 명 내지 3천만 명밖에 생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논의 경주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현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미국 내전이 일어나면은 예전에 남북 전쟁처럼 서로가 죽이고 죽고 개판이 되는 것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3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어 전 세계가 정말로 인류 종말론적인 아마게돈으로 들어가죠. 왜 아마게돈으로 들어가냐 하면은 NWOG는 앞으로 크리슬람이라는 통합 종교를 내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 따라서 진행을 하느냐? 4차 산업이 열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거의 무결점의 종교를 만들게 되면은 이 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되고 하나의 명령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성경 자체 즉 그리슬람의 통합이 될 이슬람과 가톨릭과 기독교 개신교의 모든 성경 자체와 성서가 이러한 성경의 말대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크리슬람 성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가 먼저 적화가 되고 그다음 3차 세계대전 신호탄이 올라가죠. 그다음 전 세계는 종말론적인
안 맞겠던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호탄이 한반도에서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이 계엄령이 결국은 3차 세계 대전의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뭐 이게 또라이 새끼든 아니든 간에 NWG의 지시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런 사실을 인식을 한다게 되면은 미리 대비를 하겠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2차 한국 전쟁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전쟁이죠. 1차 한국 전쟁인 6.25 전쟁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힘에 밖에서 작동을 해서 일어난 전쟁이었죠. 그래서 6.25 전쟁 자체가 강대국들의 NWG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휴전을 염두에 두고 일어났었죠. 제가 뭐 책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했고 단톡방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었지만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일어나는 2차 한국 전쟁은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주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적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배경을 모르면은 왜 6.25 전쟁이 일어났고 왜 2차 한국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무식하죠, 한마디로. 바보들이죠. 말을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막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어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대신에 악마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팔아넘긴 것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2020년 어 가장 먼저 제주도로 피난을 왔죠. 이런 업무를 접하고서. 그래서 제가 공식 제주도 1호 피난민이 되었는데 2차 한국 전쟁을 피해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단톡방과 블로그를 통해서 피난을 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를 않았죠. 물론 믿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 미친 것이죠. 왜냐하니까 주식은 계속 폭등을 하고 대한민국은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말을 안 듣다가 2023년 2024 년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제 말을 듣고 제 분석을 듣고 제주도에 한 10여 가구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이 10여 가구 속에는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들도 들어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망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좌파들이 또 도망치는 데 1 등이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3차 세계 대전 이후에 모두 다 죽고 한반도에서 다 죽고 뭐 제주도에 40만 명 그리고 본토 합쳐서 80만 명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이 되면은 13 일이죠. 그래서 13일 자정하고 14일 새벽 3 시가 중요한데 내가 분석을 한 것처럼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터지겠죠. 만약에 계엄령이 터지면은 뭐 대한민국은 더 빨리 골로 갈 것이고 계엄령이 터지지 않고 14일 탄핵을 당하게 되면은 또한 또 느리게 가더라도 또 대한민국은 골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도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저렇게 가더라도 멸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간과를 하고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신세계 크리스마스 티저를 분석을 해 드린 것처럼 사실 저처럼 분석을 할 사람이 전 세계에 저밖에 없죠. 거기에 보면은 16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인제 국제적인 도발이 될지 사실 국제적인 도발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니까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도발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바보들은 국지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지적인 전쟁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안보 위기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기습 남침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국지적인 전쟁이라든가 그런 건 없겠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내려오는데, 그게 16일 어떤 사건이 터지고 뭐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뭐 지하철에 테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하늘에서 군용기가 음모론 카드에서처럼 어떤 사건에서 폭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국가의 IMF가 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6일 어떤 일이 생기고 그 일주일 후인 23일 날 북한이 대대적으로 기습 남침을 감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습 남침을 감행을 하는 날이 21일이 될지 22일이 될지 23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물론 뭐 제가 분석을 하는 것도 음모론 분석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 분석이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음모론 분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나의 말을 믿든 말든, 그리고 앞서서 제주도로 피난을 오든 말든 여러분들이 각자가 나의 말을 하나의 분석 지표로 삼고 판단과 책임은 각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제 정세를 볼 때는 이제 한반도 2차 전쟁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본토에 있다가 결국은 어느 날 아침에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사라졌다는, 또 적화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겠죠. 아직까지도 제주도가 안전하지 않다고 바보들은 설왕설래를 하고 머리가 빠개지도록 서로가 싸우고 있죠. 바보들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드린 대로 유튜브 동영상도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 놓았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시간이 너무나 지체가 되었죠. 물론 뭐 대선이라든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와 어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와 똑똑한 여자가 누구였죠? 미국에. 그 사람하고 싸웠을 때도 트럼프가 이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은 다 맞췄지만 전쟁 날짜는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은, 그리고 2차 한국전쟁이 터지면은 뭐 거의 4천만 명, 8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75억 명의 인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NWG도 전쟁 날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죠. 그래서 전쟁 날짜는 아직 그 예상을 적중하지 못했지만 난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믿든 안 믿든 나의 분석을 하나의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사실 며칠 안 남았죠. 물론 뭐 그날이 제가 분석한 대로 터진다면은 며칠 남지 않았고, 물론 제 예상이 틀린다면은 또 1년, 2년, 3년, 5년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 순간이 판단의, 선택의 연속이죠. 모든 분들이 제 글을 참조를 하시고 유튜브와 블로그 글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리고 잘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달하였습니다.